누가 어떠한 말에 내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 상대가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했었을까? 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하도 33가지, 그 중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은 31번째가 되겠네요. 제목은 삼자설법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이 여기까지 삼자가 나오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숙제가 이거였죠. A라는 스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앙산 화상이란 스님의 이야기인데, 앙산 스님은 백정 스님 이후에 임재 스님과 같이 선에 좀 많이 이름을 떨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앙산 화상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꿈 이야기 했죠. 자기 꿈. 자기가 꿈에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연찮게 가니까 자기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왜 거기에 갔을까요? 자기는 거기 가면 세 번째 자리는 좀 높겠죠. 그렇죠?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마침 이제 그때 누가 오늘 법문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법문은 세 번째 앉은 사람이 법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서, 앙산 화상이 이제 거기서 법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성의 법은 사고를 떠나고 사고를 떠난다. 이 떠난다를 말한다, 버린다, 이별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백비를 끊는다. 이렇게 대성의 법은 사고를 끊고 사고를 보내고 사고를 이별하고 변하고 백비를 끊는다라고, 끊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니 잘 들으시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시나요? 사고 백비가라는 말을 모르시면, 일반적으로 사고란 말은 글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같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를 쓰잖아요. 그렇죠? 다르다 할 때는 이자를 쓰고, 그 다음 이제 있다 없다 유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A와 B는 같다. A와 B는 다르다. 그럼 A와 B가 다름이 있다. A와 B가 다름이 없다. 그럼 같다, 다르다, 있다, 없다. 통상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사고라 얘기를 하고요. 사고라 얘기하고. 백비란 이제 100가지 비판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같다와 다르다, 다르다, 있다, 없다고 얘기를 할 때,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이 나머지가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다와 다르다, 같다와 있다, 같다와 없다. 그렇게 4개를 결정하면 그 결정마다 내가 조합하니까 4 곱하기 4를 하면 16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합을 해보면, 그럼 과거에 또 현재 미래, 우리말은 그런 없는데 외국에는, 중국말은 그런 거 있는가 봅니다. 과거 미래, 즉 3세 있다고 얘기할 때, 과거에는 있었다, 현재는 있다, 미래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쓴다면, 16개 곱하면 과거, 현재, 미래 보면 328, 48개잖아요. 그렇죠? 48개 중에 다시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 미래 완료, 과거 완료 뭐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영어처럼. 그렇게 하면 96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96개 중에 아까 말한 같다, 다르다, 있다, 없다 표현을 쓰면 100가지죠. 이런 표현을 쓴대요. 뭐. 근데 결국은 이 대성의 법, 우리가 대성, 소성 따질 때 대성, 소성, 대성의 법은 이와 같이 사구를 떠나보내고 백비를 끊는다라고 하는. 쉽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본래의 본성은 없다. 본래 본무자성이다. 본래의 성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걸 단박에 뭘로 알았냐면 잘난 척한다. 잘난 척. 잘난 척. 세상에 뭐 또 현실 세계에서 내가 현실 세계에서 법문을 해. 내가 어디 가서 초청받아서 내가 법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검증도 가능한데 누가 꿈속에서 지가 뭐 그렇게 세 번째 자리도 앉았기도 하고 세 번째 자리는 그거겠지.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실 거고 두 번째 이제 수제자 뭐 장로수불이나 뭐 마하가사 앉았겠죠. 세 번째 좀 앉았다면 그래도 계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마침 그날 법문을 하라 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거창에 법문을 했다고 하니까 꿈속에서 지가 진짜 꿈속에서 그런 법문을 했는지 아닌지 누가 알까요? 아무튼 이 화두는 굳이 뭐 어떻게 풀이하든 다 자유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지 잘난 척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무시하거나 입을 딱 닫고 얘기를 안 하거나 뭐 아이고 뭐 또 오늘 또 잘난 척하네 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럼 이걸 갖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건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몇 가지 쭉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의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현혹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뭐 계속 그런 식의 누가 말하는 그 우리 사기꾼들 있잖아요. 뭐 현혹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안 속았나 모르려면 내가 잘 갖춤이 있어야 되겠죠.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말을 하면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얘기를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한나라의 그 개 이야기 할로축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개는 꼭 흙으로 된 뭐 고기같이 모양을 해서 던져주면 개는 거의 고기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도 가만보면 누가 말하면 저는 요즘 컨설팅을 해드리고 부동산 쪽에 특히 컨설팅 해드리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은 막 그런 얘기를 막 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내가 반대로 얘기를 물어봤지.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너 여력이 있겠느냐? 어떤 부동산 투자는 자기의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냐고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했을까? 한번 나한테 뭐를 가지고 가려고 그럴까? 나한테 내 호주머니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내 호주머니를 가득 찬 걸 알고 갖고 가려고 할까? 한 번쯤 상대의 말을 잘 분석을 해보고 내가 과연 상대한테 어떤 행동을 지었길래 상대가 그렇게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얘기인데 세상엔 우연과 필연이 있었을 때 저는 어떤 가부적인 따지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사고가 난다고 할 때, 뭐 한문은 그런 거 아닌데, 이 사자는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뜻도 있겠죠. 뭐 사사로운 어떤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럼 못 지키는 경우 삿된 행위라고 보고, 고는 높을 것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압력의 호수가 물이 그냥 흐를 때는 괜찮지만 물을 세게 딱 흐르는데 너무 갑자기 흐르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고는 항상 하루아침에 사고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교통법규. 예를 들어서 사자가 줄사자고 만약에 본다면 1, 2, 3, 4 본다면 세 번째까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싸움 또 세 판 한다고. 그럼 네 번째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까지는 신은 봐주는데 네 번째부터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님도 그런 말을 했다시피 어떤 것이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이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뭐랄까 우연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만든 환경이고 내가 그렇게 지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찾아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이 누가 뭐 사업을 한다, 커피집을 한다, 이런 뭐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업을 차려놨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이 업을 안 차렸으면 사람 안 찾아오겠죠. 내가 이 업을 개설했으니, 개업을 했으니 찾아오면 그에 대해서 잘 어떤 상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또 비슷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연과 필연 따위 다 세상은 뭐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와 아니 미국 문화를 따졌을 때 이혼 문화를 한 섞어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미국 최근에 뭐 우리가 뭐 브루스 윌리스 보면 뭐 자기 아내가 이혼을 해도 거기에 가서 뭐 결혼해서 축하해 주러 가기도 하고 같이 또 뭐 만나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등등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니죠. 한국은 뭐 어떻게 해요? 이혼한다 그러면 뭐 다시는 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은 왜 만나서 그렇게 과거에 나의 부인이고 나의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그냥 스스럼 없이 만나고 오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한번 이혼하면 끝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인연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루에 3번 I love you를 말 안 해주면 뭐 사랑한다고 12번 뭐 안 하면 뭐 헤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사랑한다 말 안 하니까 헤어졌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니까 또 I love you 하면 또 이 애틋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쉽게, 서양에서는 쉽게 헤어지니까 또 쉽게 만나지는 거고, 한국은 어떠나요? 우리 쉽게 헤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의 가슴을 오글 파헤치는 것까지 다 지금 내장에 있는 속을 다 끄집어내고 마지못해 이제 헤어지잖아요. 최악의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바로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은 이런 예처럼 또 우리가 뭐 저 그런 얘기하는데 헤어질 때든지 이별을 한다 할 때 좋은 감정을 갖고 헤어져야 미국처럼 다시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좀 속담에 오늘 인연 막지 말고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떠나갈 때 인연을 잘 보내줘야 다음에 좀 미국 사회처럼 또 만났을 때 또 반갑잖아요. 그렇죠? 참 이 세상에서는 이 우연한 것은 없다. 필연이다. 다 내가 어떤
뭐 어떻게 길거리 가서 뭐 미끄러졌다. 그럼 그건 우연히 미끄러졌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본인이 거기에 갔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지. 뭐 거기 갔으니까 당연히 미끄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오는 인연들은 다 우연이라는 건 없고 다 필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뭐 만약에 여기에서 스님이 본인 자랑이라고 내가 단박에 말을 했다시피 만약에 자랑이 아니라고 이 스님처럼 이렇게 말을 잘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뭐 전화상으로 또 많이 상담도 받고 하다 보니 임기응변을 잘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스님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앉은 사람이 법문을 해야 된다니까 대성의 법은 이렇고 이러니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적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핸드폰에 보면 녹음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음기 기능을 켜놓고 한 3분 정도 3분 스피치 정도로 3분 스피치를 딱 켜놓고 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어떤 주제를 갖고 뭐 오늘 신문에 어떤 사설을 갖고 어떤 단어 갖고 그런 걸 3분 스피치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또 말한 말을 필사를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필사를 또 한번 해보고 그러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필사를 할 때 자꾸 말이 뭐 사투리가 나온다든지 물론 저도 요즘 사투리가 계속 나오지만 뭐 전에보다 좀 저긋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쓸데없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 인자라는 말을 계속 썼대요. 인자. 저도 언젠가 3분 스피치를 연습을 하고 해봤는데 경상도 말은 인자라는데 표준은 이제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이 3분 스피치를 하고 자기 한 말을 필사를 한번 해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대중들한테도 말할 기회도 많잖아요. 요즘 뭐 이제 또 좀씩 연말 닥치면 뭐랄까요 건배사를 하라 하잖아요. 뭐 개나발 뭐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위하여 뭐 등등 하듯이 한번 자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키우려면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말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항상 다시 말씀드린다면 누가 어떠한 말에 내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 상대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을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이라시피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내한테 뭔가 착잡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뭘 못 갖춰놓는지 내가 뭐를 갖춰놓기를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 번 정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한 번쯤 내가 잘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대중들 앞에서 어떤 위축 안 당하고 말을 하려면 3분 스피치라도 연습을 자꾸 해보고 필사도 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그러면 자기 말하는 능력은 점점 업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31번째 3자 설법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옛날에 이제 이는 육조 해능 대사 시절에 보면 우리가 태극기도 있고 깃발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B라는 사람은 아니다.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그러자 옥신각신 그러자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흔들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러한 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